불편한 오해와 진실. 내가 항상 듣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. 고혈압을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. 그래서 내가 봐도 고혈압이야. 빼박 고혈압이고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. 근데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거 꼭 먹어야 되나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.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, 아니, 이 고혈압 약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냐. 그리고 지금 너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약을 먹지 않게 되면 혈관이 파괴되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점점 아주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. 그리고 한 번 약을 먹어서 끝이 아니고 너가 그냥 그 병에 걸린 거다. 당신은 이 병에 걸린 거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.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는 해요. 근데 사람들이 항상 고혈압 약 먹으면, 고지혈증 약 먹으면, 한 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약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사실은 정말 그 병을 받아들이는 게 힘드신 상황인 것 같고, 받아들이십시오.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지금 현재는 약을 먹어야지 오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. 이경규 형님이 네. 전 당뇨였다가 지금 한 3개월째 유지해서 당뇨에서 5.8까지 떨어졌어요.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. 네. 그런 분들은 약 안 드셔도 돼요? 그쵸. 그 당뇨랑 관련돼서 한 몇 년 전에 엄청 센세이셔널하게 나온 논문이 있는데요. 그 당뇨도 완치될 수 있다. 당뇨의 초기에 발견된 환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의 완벽한 식단을 하고 몸무게를 뺀다면 당분간은 약 안 먹고 완치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췌장이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허덕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두드려 패면 넉다운 돼서 기절해 있잖아요. 그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 때리면 죽겠지. 근데 안 때리고 어떻게든 좀 쉬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얘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인슐린 저항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능력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골든타임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당뇨 환자도 처음에 초기 진단 받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, 만약에 특히나 이렇게 뚱뚱하시거나 체중이 좀 있으신 분들이 체중을 뺀다면 약을 안 먹고 한동안은 버티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간도 재생이 되고 그럼 췌장도 잃어버렸던 기능을 다시. 그렇죠. 되찾을 수 있죠. 근데 연골은 왜 안 되는 거예요? 뭐가 안 된다고요? 연골. 연골? 도대체 너무 어려운 거 같아. 정형외과 선생님. 그것도 나도 할 말이 많긴 한데, 그 피 검사 좀 해보고 맞으세요. 왜냐면 사실 저도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긴 하지만 요즘 비타민 D 주사 맞는 거에 너무 약간 비양심적으로 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은 비타민 D 부족하니까 앞으로 계속 3개월마다 맞으셔야 돼요.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환자들은 당연히 나는 그러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맞으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는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피 검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해서 비타민 D 검사도 껴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너무 과량으로 나온 거예요. 알고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맞고 있었대요.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독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은 그 의사들한테 내가 얼마나 맞아야 되고 앞으로 몇 번 더 맞아야 되는지 좀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좀 상습적으로 맞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비급여로라도 피 검사를 해서 내가 비타민 D가 너무 과잉되지 않았는지, 잠깐 좀 쉬는 휴지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지 이런 거는 꼭 확인을 해보고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콧물도 깎고 이렇게 하고 항생제 차라리 맞는 게 낫다. 와. 아니다.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으신 분들, 항생제를 항상
잘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모두 다 그분들의 의견은 저는 존중합니다. 왜냐하면 의사들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생제는 특히나 적재적소에 써야 돼요.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짧고 굵게라도 잘 써야 되고요. 진짜 필요 없는 경우에 썼다가 괜히 지지부진하게 막 3일 썼다가 끊었다가 또 며칠 썼다가 끊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안 좋거든요. 그럼 오히려 내성균이 생겨서. 그래서 저는 적재적소에 짧고 굵게 확실하게 쓰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. 감기 때문에 3일치 약을 줄 때도 있고 맞아요. 어떨 땐 7일치 약을 주는 때도 있어요. 왜 그래요? 일단은 3일치 쓰는 거는 경과를 보고 싶어서가 제일 커요. 의사들의 심리는 이 3일을 쓴 다음에 이 약을 계속해서 쓸지 말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,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게 급성질환에 많이 쓰이거든요. 근데 얘네들은 너무 길게 지지부진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짧고 굵게 쓴 다음에 앞으로 더 쓸지 말지를 결정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3일치 처방을 내는 게 제일 흔하고요. 그리고 길게 쓰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 약을 써서 보냈을 때 중간에 끊어도 상관없다. 좀 일단 길게 써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. 그럼 3일치 하고 몸이 괜찮아져서 병원을 내방 안 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네요? 만약에 항생제랑 스테로이드제가 섞여 있으면 내방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애매하게 증상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쓰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끊겨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. 그럴 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긴 해요. 그때 환자분한테 그 오시지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그러니까 상황 봐서 뭐 항생제를 다시 달아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없는 채로 한번 다시 유지를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좀 자주 오시는 게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편하죠. 경과를 잘 볼 수 있으니까.